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뿌린 게 있으면 나중에 치러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사는 세상에서도 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먹기가 힘듭니다. 강남에나 이런 데 있고 또 비쌉니다. 또 가면 요즘은 예약을 받지 않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 비싸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한 음식점들은 그냥 길 밖에 아주 수도 없이 널려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 일종의 맛의 차별이나 또 아주 맛있다라는 식도락을 이렇게 좀 느끼기는 어렵죠. 그래서 엄청나게 식당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수만 잘 되고 나머지 식당들은 좀 망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에는 대가가 있고 또 저지른 부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김정숙의 옷장이라 해서 요즘 김정숙이 5년 동안에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 의상뿐만 아니라 각종 브로치, 백, 좌우간 토탈 패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들을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니까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가리가 해외 순방을 하거나 또 주요 행사나 외빈을 맞이할 때 김정숙의 패션이 여러 번 화제가 되고 에르메스냐 샤넬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듣기에 급급을 했죠.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걸 심각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난 2018년 6월과 7월 김정숙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 예산에서 사용된 내역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대통령 특활비,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등에 대해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부분에서 지금 공개를 거부하는 정부의 입장을 뭉개버리고 이걸 공개하라고 해서 청와대가 항소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며 국가기밀을 들이댔어요. 자, 우리 혁명 20일이 지난번에 미국에 2020년 진단키트 총선 전날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라니까 그것도 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가 하면 위선에 관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문 정권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각종 의전 비용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문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하던 2015년에 문이 뭐랬는가 하면 지금까지 막대한 특갈비가 제대로 심사도 되지 않고 마구마구 지출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일 때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춰준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 150만 원이라고 해도 한 2억쯤 나오고 300만 원이라면 4억쯤 나온다. 그런데 2016년에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박근혜가 4년 동안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 추진된다. 서민들 생각하면 이럴 수 없다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중에 등장한 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썼다. 매달 1억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부당하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2심에서 그것만 가지고 5년 그리고 추징금 27억을 때렸고요. 나중에 다 병합이 더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이렇게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오다가 이제 자신들이 정권이 좀 약해지니까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걸었고 급기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특검에서 이 부분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썼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형을 때리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 정권도 특수활동비 문제에서만큼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야 되죠. 그러면 김정숙의 지금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많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문재인이 양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문재인이 어디 상가에 갔는가 했는데 양말이 노출됐는데 아르마니 양말이었다. 그래서 문이 양말도 야당 대표로 아르마니를 신고 다니냐 이러니까 김정숙이가 노점상한테 샀는데 2개를 더 끼워줘서 10개를 2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까르티에에서 나온 펜드 드 까르티에 브로치게 이것이 지금 명품으로 2억까지 나간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나서서 그게 명품이 아니라 모조품으로 2만 원짜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김정숙도 지금까지 그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이 코트 24벌, 농 재킷이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터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라고 하고 액세서리로는 한복 놀이개 51개, 스카프 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총 207개였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새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갈 때는 이탈리아에 맞게, 프랑스 갈 때는 프랑스에 맞게 외유할 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패션을 자랑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청와대가 간단합니다. 김정숙이 입고 다닌 옷은 전부 개인 비용으로 샀다라고 하고 그 비용의 근거를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해외에 나가거나 이럴 때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의전상의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의 기밀이다. 그럼 해외 나갈 때마다 그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이 대통령 부인 옷을 이 명품들을 수백 수천을 주고 사입었다는 말이냐 이게 등장할 수 있죠. 이 정권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전 정권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땡겨다가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서 그것을 샀느냐? 자, 그 의문이 등장하는 거죠. 자, 김정숙의 옷을 산 돈은 3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왔을 거라 봅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입었다. 두 번째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썼다. 세 번째는 뇌물로 누가 사가지고 갖다 줬다. 자, 그 3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벌어졌으면 자기가 샀으면 벌써 자기가 샀다. 카드 긁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비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공개하거나 했을 겁니다. 사실상으로 이런 옷을 사면서 현금을 들고 가서 샀다고 하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직접 사러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옷을 살 때 까르티에 옷이었다든지 유명한 명품 옷이었다고 하면 자, 옷이라는 거는 본인의 이 덩치, 이 몸의 체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어서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 옷을 사러 갈 때 요즘 남자들 양복도 명품 같은 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아무나 치수 맞는 걸 입는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수제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예민하고 이 여성의 명품 옷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같으면 더욱더 그 맞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건데 직접 매장에 가서 살 수는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몸의 수치를 누군가가 재서 정확하게 잰 것을 갖다가 전달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몰래 들어와서 재고 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메이커에서 사 입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이커에서 사서 입는다면 아마 누군가 옷을 밖에서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입어보고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다시 갖고 가서 또 전달하고 그래서 말한 대로 고쳐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없이요, 그 여성의 옷을 그냥 막 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대통령 부인 옷을요. 자,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최순실이가 사설 맞춤옷 제작소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동네마다 남자 옷, 여자 옷 만드는데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파는 데가 많았죠. 재봉틀 받고 치수제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제 옷이요. 자, 그래서 최순실이가 수제 옷을 만드는 이 별도의 공간을 두고 거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제작하도록 했다라는 거는 나름 최순실이가 옷과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양새를 보였으니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어디 브랜드마다 사러 다니는 것도 문제였을 거고. 자, 그러면 김정숙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한 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옷을 전담하는 김정숙의 친구나 핵심적으로 믿는 오른팔이 여자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여자가 옷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샘플이나 또 옷의 사진 등을 보내고 그걸 보고 이 옷 좋네 하면 치수에 맞게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입어보고 또 고치는 일이 계속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른 누군가가 이 옷에 대한 대금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자, 여기에서 혹 정권의 눈치를 보고자 하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그 비용을 계속 대납해주면서 옷을 샀을까? 자, 청와대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특수활동비를 까보면 거기서 지출된 돈이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없으면 공개하면 될 건데 왜 공개를 못할까요? 그럼 특수활동비로 안 샀으면 문재인 부부 자기 돈으로 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으로 계산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건데 지금 옷이 한두 벌이 아니라 수백 벌인데 이 계산한 내역이 없겠죠?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애매하게 놔두는 게 낫고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자기가 지불하지도 않았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뇌물로 옷을 만들어서 갖다 줬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김정숙이 있고 김정숙 밑에 보안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아주 각별하게 지내온 여성일 가능성이 크죠. 동년배의 여성이 하나쯤 있고 그 여성이 옷을 정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옷값은 다른 제3자가 지불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유명 매장에 가서 옷을 갖다가 맞추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로 각 메이커에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파는 사람들을 들어오라 해서 치수를 재서 그 치수가 예사로운 치수가 아니잖아요. 치수를 재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순실이처럼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일정한 치수를 가지고 완벽하게 잰 일정한 치수의 수치를 가지고 그 한 여성이 들고 다니면서 주문해서 반수제로 옷을 받고 갖다 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자기가 지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여성이 지불한 돈은 제3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바보가 아니면 특수활동비에서 뭔가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좀 조심은 했을 거라고 보고 국정원 돈도 안 갖다 쓰고 나름 조심했을 거예요. 돈이야 솔직히 마음먹으면 나올 때 많을 건데 굳이 쪼잔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받았을 이유는 없었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후진적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청와대에 눈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돈이 아주 많은 재벌이나 이런 데서 이 옷값을 대신 지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옷값을 대납하는 정도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돈이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 공개 못한다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가는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비서관 중에, 그러니까 제2부속실 비서관, 행정관, 이런 중에 옷을 사다가 바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전례로 봐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터질 수 있죠. 지금 이재명의 법카 초밥 문제도 결국은 쓰지 않아야 될 때 공적인 이 법카를 가지고 썼다라는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보내놓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거나 또 청와대 직원들로 하여금 옷을 조달하는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또 그 안목도 믿을 수 없을 거고요. 상당히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년배에 굉장히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 만큼의 친한 어떤 사람이 여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치수를 다 재어서 그걸 갖다 주고 손을 봐서 완성된 옷을 갖다 주는 역할을 했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밖에 따로 있었다. 일단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유력한 추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윤 정권이 밝히려고 하면 밝힐 수 있을 건데요. 청와대에서 만찬에 약주를 갖다가 반줄까지 겸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루머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타이밍상으로 보면 김정숙 옷이 문제가 된 이 타이밍은 결국 윤 쪽에서 산업부 압수수색처럼 그냥 이렇게 건들다가 끝날 사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다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의 디저트. 김정숙 옷 누가 사줬냐? 그것이 알고 싶다.